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골디 로자다. 공백의 백년과 성지 마리조와 천룡인들과 직접적인 대립 관계라 볼 수 있는 D의 일족은 해적왕 골드로저부터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오로성과 세계정부는 D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마리조아에서는 나쁜 아이는 D에게 잡아먹힌다고 겁을 준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またあの小僧か。 세계정부의 상류층과 일부만이 D의 일족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해적왕의 이름도 원래 골디로저였으나 세계정부에서 골드로저로 수정하였고 그들의 의지를 잇는 자들이 세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D의 일족의 D의 뜻은 신을 죽이는 자, 데빌, 파괴자 등 여러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D의 일족 중 제일 유명하고 정부에서 경계하였던 인물은 최초의 해적왕이자 원피스를 발견하였던 골디로저입니다. 富、名声、力、すべてを手に入れた男、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 현재까지 밝혀진 현상금 중에서는 최고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으며 골디로저의 현상금은 55억 6,480만 벨이었는데요. 몽키디 드래곤을 제외하면 현존 최고의 현상금이며 비능력자로서 패왕색을 이용한 패기만으로 위대한 항로를 제패한 인물입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하였고 잃어버린 100년의 역사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며 로저 시대의 조이보이와 포세이돈과 같은 역사에 필요한 인물들과 시기가 맞았다면 사실상 세계정부를 뒤엎었을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쉽게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고 지병을 가지고 있던 로저는 세계정부와 대립을 하는 대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수명을 알고 자수를 하여 대해적 시대를 열 준비를 하였습니다. この世のすべてを手に入れた男、ゴールドロジャー。 사실상 이 사람 때문에 대해적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되는 파란 조끼를 입은 남자와 함께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이 사내도 사실 D의 일족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海賊王集めた宝はどこに隠したんだ。ワンピースをよ。 사망하기 전 자신의 의지를 이을 샹크스에게 밀짚 모자를 건네주었으며 이 모자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또 다른 D의 일족인 몽키디 루피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찐 로저의 아들인 에이스가 로저의 의지를 잇나 싶었지만 루피와 다르게 에이스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나름 슈퍼루키로 칠무의 권유부터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객기를 부리다 검은 수염에게 패배하고 흰수염 해적단이 구해주겠다고 목숨 걸고 왔더니 또 한 번 똥고집을 부리며 에이스는 사카즈키에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取り消せよ今の言葉。 똥고집을 부리다 사망한 포트거스트 에이스 덕에 로저와 목숨 걸고 에이스를 낳은 로저의 아내인 루즈 그리고 에이스까지 사망하며 로저의 D의 일족 핏줄은 모두 끊기게 되었습니다. 세계 정부를 창설한 최초의 20인의 선조인 네펠타리 디릴리는 알라바스타의 국왕이었으며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 또는 측근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세계 정부가 비밀리에 숨기고 있는 역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포네그리프를 조각내어 전 세계에 흩어놓아 세계 정부가 기록을 없애는 걸 막아낸 인물입니다. 최초의 20인에서 멀어진 인물로 세계 정부는 릴리의 후손인 네펠타리 디 코브라와 비비까지 배신자의 일족으로 간주를 하고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歴史より消すべき灯火がまたお決まりでしょうか。 이무의 존재가 공개되었을 당시 이무는 세계 정부와 대립할 만한 인물들의 사진 중 비비 사진에 칼을 쑤셔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브라 국왕을 레벨리에서 불러내어 오로성과 함께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네펠타리 디릴리가 언급되며 이무의 본 모습을 본 코브라 왕은 오로성과 이무의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브라 왕은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코브라 왕을 도와주던 사보와 그리고 코브라 왕의 딸 비비까지 레벨리에서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요. 今回のレデリーには是が非でも出席する。 과거의 역사 때문인지 비비도 현 조이보이인 루피와 얽혀있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 릴리와 조이보이처럼 이번 시대에는 비비와 루피가 얽혀 세계 정부에 대항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체적 강함이 아니지만 네펠타리 가문은 고대병기나 다른 역할로 다른 D의 일족을 도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음의 외과의이자 현시대 블로불사 수술이 가능한 인물인 로우의 플레임은 트라팔가 디 월테로였는데요.
자신이 뒤에 일족인 걸 숨기고 있었으며 집안대대로 비밀리에 숨겨야 할 이름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トラファルガー・ディ・ワーテルロー。本当は人に教えちゃいけねえ名前なんだ。 그리고 신이천적이라 볼 수 있는 천룡인이었던 도플라밍고 형제와도 깊은 스토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D는 다시 폭풍을 부른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세계 정부와 D 일족 비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D와 また必ず嵐を呼ぶ。 이무가 과거 불로불사 수술로 영생을 얻은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로우도 수술 열매를 이용하여 현 시대에 누군가에게 영생의 수술을 한 뒤 사망할 거라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필연인지 D의 일족인 루피와 함께 사왕 그룹으로 올라섰으며 루피 그리고 키드와 함께 사왕인 카이도우와 빅맘을 물리치게 되었는데요. 사왕 그룹의 30억 베리의 현상범으로 올라선 로우였지만 최근 다른 D 일족 검은 수염 티치에게 패배하며 현재는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전설의 해적단이자 흰수염이나 금사자시키, 빅맘 같은 거물들이 속해 있던 록스 해적단의 선장인 록스 D 지백도 D의 일족이었으며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세계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로저 이전에 최강 해적으로서 당시 처음으로 세계 정부와 대대적인 반란을 꾀하였던 최초의 해적입니다. 세계 정부와 대립은 자신이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시작되었으며 세계 정부가 숨기려 하는 진실에 접근을 하였던 거로 보이는데요. 최근 젊은 해군 장교들은 록스 해적단 시절의 이야기를 아는 자가 거의 없으며 이것도 세계 정부에서 은폐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와 같이 세계의 왕을 목표로 하는 D의 일족이 또 한 명 등장을 하였는데요. 검은 수염 티치는 남들과 다른 이형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D 일족과는 다르게 역사에 관심이 매우 많은 해적입니다. 이형의 몸으로 여러 개의 열매를 먹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혀졌으며 티치는 현재 한나라의 왕이 되려 록스 디지백과 관련 있는 서민 벌집을 접수하였는데요. 로키 포토 지켄자, 世話になったな。 검은 수염은 공백의 100년의 역사를 알고 있거나 고대 왕국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있으며 현재 사왕으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루피가 로저의 의지를 잇는 자라면 티치는 록스의 의지를 잇는 자라 볼 수 있는데요. 이무와 함께 원피스 최종 보스 중 한 명으로 생각되는 인물이며 이무의 엄청난 강함처럼 티치 또한 계속 성장하며 해적단 규모부터 선장인 본인까지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강함의 원동력이라 볼 수 있는 악마의 열매인 어둠 열매와 흔드는 들열매에 이어 또 하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これがサッチをぶっ殺して奪った悪魔の実の能力。 같은 D의 일족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티치는 록스 디지백처럼 세계 정부에 반하는 일을 꾸미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少なくともティーチ、おめえじゃねえ。 로저에서 전해진 밀짚 모자를 현재 가지고 있는 밀짚 모자 루피는 사실상 원피스를 찾아낼 인물이며 마찬가지로 D의 일족으로서 출항한 지 2년 만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この帽子をお前に預ける。 세계 정부에 반하는 D 일족들과 모두 얽혀 있으며 초기 알라바스타 왕국의 비비부터 수술 열매를 먹은 로우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모두 세계 정부에 반하는 자들로 엮여 있습니다. 로저의 의지를 잇는 것은 물론 샹크스가 가져온 고무 열매를 먹게 되며 현재는 이를 각성하여 사람 열매 모델 니카의 열매로 신의 열매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上がれ心臓の音 현 사왕으로서 해적 중 탑 클래스 위치에 있으며 의형제인 사보나 아버지인 몽키디 드래곤은 혁명군으로서 네펠탈이 가문은 국가로서 또 로나 로저는 해적으로서 루피 주변에는 세계 정부에 반하는 인물들이 사방으로 깔려 있습니다. 루피의 아버지인 드래곤은 세계 정부에서 제일 높은 현상금을 건 수배자로 해적과 다른 또 하나의 조직인 혁명군의 보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海賊か。それもいい。 버커니아족인 쿠마와 노예로 있던 코알라까지 세계 정부와 천룡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본 인물들을 혁명군의 간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서 건 현상금은 골드로저보다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사실상 세계 정부가 인정하는 강자이자 영향력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초기 스모커가 잡은 루피를 구할 당시에 자연계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전투 장면이나 능력이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나 드래곤은 패왕색은 물론 엄청난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가졌을 거로 생각됩니다. 루피의 할아버지인 거프를 보면 해군에서 사실상 로저를 유일하게 잡을 수 있었던 인물이며 현재 강함 또한 사황들도 1대1로는 어려울 거로 보이니 드래곤도 최소 거프급의 강함을 가졌을 거로 생각됩니다. 뒤에 일족 중에선 가족 전원이 엄청난 강자이며 사실상 최강의 가족관계로 볼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혁명군 또한 검은 수염과 적대관계로 있어 루피와 드래곤 부자가 티치의 적단을 부수기 위해 나중에 함께 싸우지 않냐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등장하지 않은 숨겨진 D의 일족들도 있으며 하그왈 D4호로 같은 거인족에서도 D1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외 다른 종족에서도 D의 일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이런 D의 일족들은 과거 세계 정부와 대립하였던 인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これまで捕らえた奴らもわしの目からは本当に歴史を知りたがっとるだけにしか見えん。 이들은 숨겨진 100년의 역사에서 조이보이의 동료 또는 그들을 도왔던 고대 도시의 인물들이라 생각됩니다. 흰수염이 말한 것처럼 D의 의지를 잇는 자들은 반드시 등장을 할 것이며 D의 정확한 의미가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등장하며 세계 정부와 대립하는 D1족은 이번 해적왕이 될 루피와 함께 거대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세계를 변화시킬 거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俺はモンキー D ルフィ、海賊王になる男だ。プルトン、一発放てば島一つを跡形もなく消し飛ばすと聞く。 원피스에서 먼 옛날부터 실제하였다고 전해진 고대병기는 세상을 멸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전해져 오는데요. 과거 금사자시키는 해적왕 로저에게 너가 알고 있는 고대병기를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俺の右腕になれ、ロジャー！ 로저는 이를 거절하였고 정확한 고대병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가 않았었는데요. 현재는 4개의 고대병기 중 현재 3개의 고대병기 정보가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으며 이런 고대병기들은 특정 왕국의 공주들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기를 가진다면 세계를 멸망시킬 정도의 무서운 힘으로 불리는 포세이돈은 한 인어의 의지만으로 발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인섬 왕가의 전설로 내려오며 몇백 년에 한 번씩 해왕류와 마음이 통하는 인어가 탄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왕류의 대화가 가능하며 해왕류의 왕인 이 인어가 탄생한다면 오토임에는 수천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였는데요. 최근 태어난 이 해왕류의 왕이 바로 시라호시이며 과거 조이보이는 공백의 100년의 해왕류의 왕으로 태어난 인어공주에게 포네그리프로 편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사이즈로 바다를 돌아다니는 해왕류들은 시라호시가 태어나자 어인섬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やれやれ、なんという人間だ。なんという強い人間だろうね。 이 또 한 명의 왕은 시라호시처럼 어인섬에서 태어나는 존재인 것인지 아니면 로저와 루피와 같이 해왕류의 말을 듣는 인간이자 조이보이인 루피인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라호시는 어린 시절 자신의 엄마인 오토임의 여왕이 천룡인에게 위협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도 모르게 고대병기의 힘을 발동시켰는데요. 시라호시가 소리를 지르자 거대한 해왕류들이 몰려오며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루피가 어인섬 방문 시 반더 데켄이 대형 배인 노아를 날려버리는 상황이 오자 루피는 노아를 박살내려 하였는데요. 여기서 시라호시가 해왕류들을 부르게 되며 완전한 고대병기의 힘을 각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왕류들은 자신들을 늦지 않게 불러줘서 다행이라 말하며 이건 시라호시 너가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시라호시 히메가 僕たちを呼んでくれてよかった。 해왕류들은 우리의 힘이 곧 너의 힘이며 이 엄청난 힘은 훗날 노아를 움직이는 용도로도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군 중장이나 강자인 해적들이 한 번씩 해왕류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런 엄청난 사이즈의 해왕류들을 모두 조종할 수 있다면 배는 물론 섬나라를 박살내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해왕류들이 모여있는 레드라인의 해왕류를 조종하여 4개의 바다를 하나로 만드는 데에도 포세이돈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다의 고대병기인 포세이돈과 다르게 설계도가 있는 고대병기 플루톤은 과거 질무의 크로코다일이 찾아다녔으며 알라바스타 왕국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크로코다일이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포네그리프를 찾아 니코로빈에게 해독을 하라 하였지만 니코로빈의 배신과 밀짚모자 루피와 대결에서 패배하며 크로코다일은 플루톤을 찾지 못하고 맙니다. 이후 워터세븐에서 다시 한번 고대병기 플루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며 해적왕 골드로저의 배를 만든 조선공 톰은 조선 사상 최악의 괴물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설계도를 보았던 조선공들은 모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조선공으로 잠입하였던 CP9은 설계도를 보며 고대병기라 확신하기도 하였습니다. 플루톤은 한방에 섬 하나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켜버린 힘과도 비슷할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플루톤에 대한 설계도를 빼앗기 위해 CP9과 조선공들과 밀짚모자의 싸움에서 프랑키는 톰이 전해주던 설계도를 불태워버리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설계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플루톤이 악인에게 넘어가거나 세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이를 막아내기 위해 견제할 수 있도록 과거 플루톤 개발자가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대병기의 설계도가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걸 보면 프랑키의 스승인 톰보다 더 스승인 조선소 인물이 조이보이와 인연이 있어 남겨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미궁으로 빠진 플루톤에 대한 정보는 와노쿠니에서 재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왕과 싸움에서 승리한 밀짚모자 일당에게 오뎅의 아버지인 코즈키 스키야키가 나타나며 포네그리프가 있는 방에서 로빈을 만나게 됩니다. 로빈에게 정체를 밝히며 코즈키 스키야키는 이 나라에는 고대병기 플루톤이 잠들어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로우와 로빈에게 스키야키는 지하 수중에 있는 해저도시로 안내하며 해저도시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어느 날 바위벽이 나타나 도시가 벽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으며 빗물이 쌓이고 해저도시로 변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대병기 플루톤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며 함께 물속에 가라앉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아니, 고다이 해기 플루톤가 眠っているという 최저층에 있는 고대병기 플루톤은 바위벽을 모두 부숴야 꺼낼 수 있으며 이를 할 수 있는 것이 고대병기 포세이돈 즉 시라호시가 해왕류를 통해 가능하지 않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노쿤이 섬 자체가 플루톤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플루톤이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같이 거대한 배를 모티브로 하는 것인지는 밝혀진 내용이 없는데요. 현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고대병기가 포세이돈이며 와노쿠니에 나오는 광물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플루톤으로 플루톤은 땅, 즉 대지의 고대병기로 밝혀질 거로 생각됩니다. 과거 오뎅도 플루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이런 상황을 보면 와노쿠니국에서 플루톤의 개발자가 나온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고대병기로 추측되는 우라노스는 플루톤이나 포세이돈과 달리 딱 한 번 언급이 되었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고대병기입니다. 로빈과 넵튠왕과 대화에서 등장을 하였으며 우라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비를 내리는 자를 뜻하여 하늘의 고대병기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중요한 날씨를 조정하는 힘이라는 얘기가 있으며 로저가 배에 두었던 거대한 알이 우라노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거대한 알은 로저가 어느 순간부터 실고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금사자시키와 버린 에드워 해전에서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로저는 숫자에서 매우 열세인 상황이었지만 날씨가 로저의 적단을 도와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씨를 조정해준 것이 로저배에 있던 알의 생명체로 이 알에 있던 생명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우라노스가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최근 루루시아 왕국을 파괴한 것은 마더플레임이라는 베가펑크가 개발한 발명품이라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베가펑크가 개발한 마더플레임은 사실 왕국을 파괴하는 무기가 아닌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작동시키는 하나의 원동력 즉 고대병기의 에너지 자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루시아 왕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보면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우라노스는 하늘을 나는 거대 전함이나 로저의 알로 태어난 저우와 같이 거대한 하늘을 나는 생물체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원피스 세계관에서 하늘을 나는 전함은 등장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지만 과거 하늘섬에서 번개번 계열매로 하늘을 나는 배를 보여준 에넬이 연재 표지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걸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かだかアラミシアの能力者一匹 루피에게 쫓아진 뒤 혼자 황금을 이용한 배로 하늘로 떠나버린 모습을 보여준 에넬은 달나라에 도착하였으며 한 지하 도시를 발견하였습니다. 고대 도시에 자신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한 종족을 되살려낸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발견한 벽화에서 루나리아족과 비슷한 다리 종족 모습을 발견하며 비르카 문명에 대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에넬에게 충성을 하는 에넬 군단이 탄생하며 최종장에서 뜬금없이 에넬이 우주에서 우라노스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올 거라는 추측들도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하나의 고대 병기는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현재 에그헤드 섬에서 등장한 로봇과 함께 초고대 문명에서 등장을 할 거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원피스에서는 초고대 문명에서 한번 인류가 사라지게 되었고 100년의 역사에서 비밀과 함께 최근 다시 나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밝혀지지 않은 사라진 역사, 즉 100년의 역사는 뒤의 일족과 현 세계정부 최정점의 인물들과의 싸움이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최종장 싸움에서 고대 병기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며 세계정부와 뒤의 일족 그리고 초고대 문명으로 등장하는 로봇들까지 어떠한 싸움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コーティング屋をやってるジジイだよ。大好きでね。 원피스에서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나 뒷세계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장사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사실상 원피스 최상위 계급이라 볼 수 있는 천룡인들은 모두 노예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노예들은 처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분 悪いアマス 과거 해방영웅이라 불리는 피셔 타이거를 통해 수천 명의 노예들이 풀려나게 되었고 여기서 풀려나온 노예들 중에는 현재 대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これは奴隷解放の英雄と呼ばれ同時に大犯罪者となった 과거 노예 중 한 명으로 등장한 엠포리오 이완코프는 현재 혁명군 최고 간부 중 한 명이며 과거 쿠마와 지니와 함께 갓벨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요. 갓벨리 사건을 계기로 쿠마와는 친분을 쌓아왔으며 현재 호탕한 성격을 과거에도 가지고 있어 노예이지만 밝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낙관적인 성격으로 당시 갓벨리에서는 인간 사냥 대회가 열렸지만 이때를 기회로 삼고 최강의 열매라 불리는 물고기 모델 청룡과 도톰 열매를 갖게 되었는데요. 빅맘에게 청룡 열매는 빼앗겼지만 쿠마에게 도톰 열매를 먹게 하고 열매 능력으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몽키디 드래곤과 바솔로미 쿠마와 제외하며 혁명군을 창설하게 되었는데요. 첫 등장은 임펠다운에서 얘는 뭔가 싶은 왁구로 등장을 하였지만 사실 이런 면모와 반대되는 강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호르호르 열매 능력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신체를 개조할 수 있으며 임펠다운에서는 루피를 구해주고 한 남자를 여자로 바꿔버리기도 하였는데요. あれ女になった 크로커다일도 무엇 때문인지 이완코프에게는 약점이 잡혀 있으며 이완코프는 해군 대장급의 강함을 보여주는 독독 열매 마젤란과도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貴様 이후 임펠다운을 탈출 후 상디를 훈련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상디를 가볍게 제압하며 혁명군 간부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회기 능력은 나오지 않았으나 정상전쟁에서 자아를 잃은 쿠마와 호각으로 싸우며 최소 7무회급 강함으로 후에 재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샤먼디 제도에서 천룡인 로즈워드 성의 노예로 등장하였던 잠바른 해적 선장 콜렉션으로 불리웠으며 애완 동물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엄청난 사이즈의 거안이며 왁구도 위협적이었으나 끌려다니는 걸 보고 천룡인이 왜 최상위 계급층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는지 로우가 목에 걸린 사슬을 풀어줄 테니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제안하였는데요. 해방만 된다면 너희 부하가 되겠다고 잔발이 말하며 하트의 적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俺と来るか海賊キャプテンジャンバール 이후 해군을 때려잡고 정상전쟁에서도 한 번씩 모습을 비추었는데요. 최근 에그헤드 편에서는 검은 수염 해적단과 싸움에서 샬롯 크래커의 과자병사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바로거의 저격을 맨몸으로 몸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구성이 뛰어난 걸 굉장히 보여주었습니다.
노예 해방의 영웅이며 어인족인 피셔 타이거는 과거 현상금 2억 3천만 베리로 태양의 적단의 선장이었는데요. 2억 3천만 베리! 어인섬의 리더급의 인물로 과거 슬럼가였던 어인가를 제패하며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어인족이 노예 직급을 받으며 15년 전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맨몸으로 레드라인을 기어올라 천룡인의 거처인 마리조아를 습격하였는데요. 어인족 강자인 징베를 부하로 두고 있던 만큼 엄청난 강함으로 마리조아를 때려부수며 노예들을 풀어주었습니다. 彼は奴隷解放の英雄と呼ばれ同時に大犯罪者となった 여기서 풀려난 노예 중 하나는 대표적으로 칠무회였던 헨콕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풀려난 어인 노예들의 표식을 지우기 위해 태양마크를 새로 찍어내며 태양의 적단을 창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태양의 적단은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코알라 소녀를 만나게 되었으며 코알라는 노예의 생활이 몸에 배어 태양의 적단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 피셔 타이거는 이를 보고 폭발하며 울어도 된다고 소리치고 천룡인과 나를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알라를 고향에 데려다 주기로 마음먹는데요. 고교에 오크리 도도게를 코알라를 고향에 데려다주고 쿨하게 피셔 타이거는 돌아가려 하였으나 마을 사람의 신고 때문인지 스트로베리 소장과 해군들에게 총질을 당하며 겨우 도주를 하게 됩니다. 징배급의 강함이었다면 소장을 다 때려잡았을 거로 생각되지만 설정 오류인지 배로 겨우 도망친 피셔 타이거는 인간의 피를 거부하며 죽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정나치네 이기나가라했다고네. 노예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외치던 어인이었지만 인간의 피를 거부하며 어인족에게 큰 충격을 남겨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셔 타이거의 의지를 징배가 이어받았다고 생각되며 훗날 징배가 어인족을 대표하여 인간과 화해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この世には心の優しい人間はいっぱいいるんだ. 피셔 타이거에게 구해진 코알라는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트라우마인지 틈만 나면 청소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すみません働きますから 이후 혁명군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에이스의 사망 기사를 보고 마시가 버린 사보를 강병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년의 수련 기간을 갖는 밀짚 모자 일당의 니코로빈과도 친해지게 되며 로빈에게 어인 공수도를 알려주기도 하였는데요. 혁명군 간부인 만큼 기본적인 강함을 갖추고 있으며 어인 공수도까지 사용하는 걸 보면 패기 또한 사용을 할 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은 나오지 않아 강함을 추측하기는 어려운 인물입니다. 피셔 타이거의 희생으로 어인들과도 거리낌 없는 사이로 나오고 훗날 어인과 인간의 화합을 보여줄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피셔 타이거에게 구해진 또 한 명의 인물인 보아 헨콕은 세 자매가 모두 세계 귀족에게 팔려나갔으며 노예로서 인간이하의 존재로 지내왔는데요. 세 자매 모두 세계 귀족 마크인 용의 발굽이 찍혀 있으며 이후 남자라면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헨콕은 메르메르 열매도 천룡인의 여흥으로 먹게 되었으며 두 자매도 뱀뱀 열매를 천룡인 때문에 먹게 되었는데요. 피셔 타이거에게 구해진 세 자매는 레일리와 샤코야쿠를 통해 무사히 귀향을 하게 되었으며 헨콕은 이후 구사의 적단의 선장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とうとう迎えに来たか 18살의 나이였지만 메르메르 열매 능력과 구사의 패기를 갖추고 있어서인지 8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려버리고 왕아칠무회로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남자 고여자고 그녀의 외모에 호감이 있다면 모두 돌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해군 중장급은 무리 없이 이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わらわが美しいから美しいから 사왕의 선원이었던 더글라스 블릿에게도 녹밖으로 공격을 날리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패왕색 패기까지 갖추고 있으며 칠무회가 폐지된 이후로는 현상금이 16억 5,900만 베리가 걸려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가진 것인지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섬의 사왕 검은수염 해적단과 해군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전혀 굴리지 않으며 검은수염과 코비를 제외한 거의 전원을 돌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검은수염도 어둠어둠 열매 능력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전멸을 초래하였을 상황으로 웬만한 사왕급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골드골드 열매 능력자 태소로도 천룡인 노예 중 한 명이었으며 나름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くならない。うるさいテソーロ。お金さえあれば。 휴먼샵의 스텔라라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스텔라를 사려고 하였지만 천룡인이 소쿨하게 스텔라를 사가버리며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私は心から幸せだった。 이후 천룡인에게 덤벼든 죄로 테소로도 천룡인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테소로도 피셔 타이거가 노예 해방을 하였을 때 자유의 몸이 되었으며 스텔라는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부에 집착하며 돈키호테 패밀리가 상품으로 내놓은 골드골드 열매를 먹고 금을 모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이 된 테소로는 돈키호테 패밀리도 마음대로 건들지 못하는 사이즈로 성장을 하였고 엄청난 재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테소로만 보면 1대1에서 대단한 강자라 보기는 어렵지만 재력과 금이 넘쳐 흐르는 곳에서 싸워서인지 롤로노아조로를 제압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どうだ? 기분은? 悪くはねえな. 하지만 기어포 루피에게 밀리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천룡인 노예 중 대표를 뽑으라고 하면 뽑힐 인물인 바솔로뮤쿠마는 첫 등장에는 이런 과거를 가졌을 거라 생각하지는 못하였는데요. 버커니아족으로 태어나자마자 천룡인의 노예였으며 현재까지도 세턴성에게 평생 노려지는 모 같은 노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천룡인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죽는 모습도 보게 되며 노예로 살던 쿠마는 갑벨리에서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완코프와 지니와 함께 탈출을 감행하며 이완코프가 얻게 된 도톰도톰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으로 세 사람은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俺は 이후 한나라의 국왕이 되고 칠무의 자리까지 오르는 여러 상황들을 겪으며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버커니아족 자체의 강함과 도톰도톰 열매 능력으로 샤본디제도에서는 루피 일행을 압도하고 날려버리기도 하였으며 정상전쟁에서는 우루스 수쇼크 기술 한 방으로 고대 거인족을 일격에 정신을 날아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루스 수쇼크 세턴성과 계약으로 자아를 잃은 쿠마였지만 최근에는 본의를 구하기 위해 에그헤드 섬에 나타났으며 세턴성 면상에 펀치를 꼽아버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칠무의 급에서도 최상급의 강자로 볼 수 있으며 자아가 돌아오고 패기까지 사용을 하게 된다면 훗날 혁명군으로서 노예의 서름을 풀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룡인 노예들은 각자 여러 사연이 있으나 현재까지 살아남은 노예 출신들은 혁명군으로서 또는 루피 일행을 도울 여러 인물들을 남기며 최종장에서 서름을 풀어내겠네요. 감사합니다. 俺はタイガー。お前たちの命は俺の命だ。